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30K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해서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도 29.8K입니다. 여전히 30K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경험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또 어차피 비트코인은 오를 때 되면 오를 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좀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요. 아크의 캐시우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무려 150만 달러 갈 것이다 라고 또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3대 지수가 나란히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제 다우 지수가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은행주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월가에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보다는 아마도 소프트하게 랜딩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대기업들 특히 은행주들의 2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서 무려 84%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순이익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소매 판매와 그리고 산업 생산 요 두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요, 다 동일한 시그널을 냈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소매 판매를 먼저 보시면 이전 0.5를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동일하게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근원을 보셔도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소매 판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소비 지출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은요, 미국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건요, 이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고 이거는 결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지금까지 앞서 다른 지표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고 있는데 이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까지 꺾인 부분들은요, 지금 경기 침체와 연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의 은행주들의 실적이 더 좋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증시에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도 동일한 시그널을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을 하회를 했습니다. 예측치도 크게 하회를 했죠. 거기다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근원을 봐도 지금 이전과 동일하고 예측치는 0.5% 하회를 하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치는 2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거고 결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환희의 상태, 지금 골디락스란 말이 계속해서 회자되는데 굉장히 균형을 잡혔다, 굉장히 적당한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골디락스가.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도 크게 오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아주 좋은 상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하반기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99.8로 0.2% 딱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들도 아무래도 연착륙 쪽으로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고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의견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가들이 경제 회복을 기대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행 지표가 지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수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 2008년에도 크게 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보면은 이걸 갖다 계속해서 선행지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큰 리세션, 침체가 왔다는 거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행지표가 지금 검은색입니다. 지금 검은색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는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불안감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2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움직임들이 또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이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M2는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현금, 수표, 예금, 머니마켓 펀드, 단기 채권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 건데 이 M2 통화가 축소된다는 것은 경제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연히 영향이 될 텐데 지금 계속해서 경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경기 침체가 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경기 침체는 언제 오게 되냐 하면은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 끝나고 피보팅을 하는 시점에 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그 지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현금 보유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단기적인 하락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미리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현금이 떨어져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좀 비축을 해두는 것이 만약에 그런 위험 없이 상승해서 그거 손해를 보더라도요. 리스크 해지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지금 29.8K에 머물고 있고요. 지금 30K를 이제 뚫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의 크립토 전문 매체에 따르면 뭐 리플의 상승이 이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킨 뭐 주요 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들보다는 비트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환경들 그리고 그 상황들이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들을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9%, 네,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알트코인들이 좀 침체된 움직임을 보였는데 리플은 어제 하루 동안에 5%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52%를 뚫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이제 촬영 시간 기준으로 딱 50%에 머물고 있고요. 지금 50% 선을 간당간당 유지를 하면서 지금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요, 어제보다 6계단 하락해서 50이고요. 중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추세상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계속해서 그리드를 일정 수준 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크게 하락한 순간들을 좀 보면은 29.5K의 매수벽을 딱 터치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29.5K가 꽤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매수벽이자 또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매도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31K의 매도벽이 좀 약해졌다가 다시 굉장히 진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31K의 저항 영역이 굉장히 더 뚜렷해지고 강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바로 위에 31.5K에도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K 매도벽은 오히려 약간은 연해진 모습들, 조금만 가벼워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31K를 돌파하고 그 이위에 있는 이 사이의 중요한 저항 구간을 통과를 해서 32.4K까지 지금 도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VD 차트로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래의 움직임이 좀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두 번째 큰 보라색 고래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금 상당 물량을 지금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는 홀딩을 하면서 관망하는 모습들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에서 큰 물량을 떨쳐내는데 여기서 좀 크게 하락하는 가격의 움직임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가격을 하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갈색 고래의 어떤 움직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고래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던지고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이 단기 투자자들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CVD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고래들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매일매일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30K 부근에서 지금 끈덕지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인텔레그래프가 크립토 컨트의 보고서를 참조해서 지금 기사를 냈는데 그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그 외에 또 온체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이유는요.
투기적 단기 보유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 현물 ETF 이슈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단기 보유자들이 새롭게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들도 가격을 하락시킨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각한 변동성 부족. 장기 홀더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단기 보유자가 지금 4월 이후로 보유 자산을 처분하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상의 매도 압력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은 뭐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도 있고 뭐 리플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호재들이 늘어나게 되면 신규 수요자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계속 반복되면 변동성을 만들게 되고 이 물량들이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주워 담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가 좀 관건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슈들은 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굴자들의 움직임인데요. 채굴자들이 2024년 지금 4월 말에서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 4차 반감기를 앞두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채굴에 성공하면은 블록당 6.25 비트코인을 받거든요. 근데 반감기가 지나면 3.125개를 보상으로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채굴자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더 가져야지 하나라도 더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비용을 위해서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채굴자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결국은 4차 반감기를 정말 목표로 한 장기적인 작업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이후로 거래 활동이 순 감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뷰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금 18일 기준의 비트코인 역사적 변동성 지수가 14.77로 굉장히 역사상 유례없이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급격히 하락을 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나쁜 이슈가 아니다라는 걸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원체인 데이터를 두 가지 정도 보면요. 비트코인의 이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이 보시면요. 사상 최고치인 1450만 BTC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흐름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장기적인 추세상으로 상승을 해온 거죠. 자, 이 얘기는 이 성숙한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원리죠. 결국은 지금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이 리얼라이즈드 캡 실현 시가총액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이 거의 한 400억 달러 부근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96억 달러인데요. 이거는 2023년 내내 자산의 일정한 자본이 꾸준히 유입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현 시가총액이 상승하면서 이 코인이 순매수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결국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유입이 늘어났다라는 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 결국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흐름들로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들을 보면은 시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원리에 좀 부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비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코인데스크 같은 어떤 매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어떤 추가 업데이트나 아니면 뭐 SEC로부터 확실한 승인이 날 때까지 많은 진정과 후퇴를 보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어떤 뉴스 헤드라인이 나올 때까지는 비트코인이 29.5K, 아까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역에서 31,500달러까지 31.5K까지 해서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높았을 때의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낮게 오르더라도 62.5만 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후로 지난 3월에 미국 은행 위기를 겪으면서 본인의 예측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기관들과 각종 해지 펀드들이 이걸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담게 될 것이다. 그런 채택들이 일어나면은 결국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의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많은 곤혹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자, SEC는 암호화폐 지침 명확히 하라. 이거는 공화당이 아니라 미국 민주당 의원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미 공화당의 하원 의원도요, 리플 판결이 CFT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 부여하는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이 CFTC가 관할 기관이 되길 바라고 있는데 SEC는 지금 본인들이 무조건 할 거야 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왜냐? 암호화폐가 증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맞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입지가 좁아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들도 몇 가지 전해드리면요. 지금 코인쉐어스가 암호화폐 투자 중인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51명 중에서 43%가 BTC,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이더리움보다 높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투자 중인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는 이더리움이라고 대답한 응답이 25%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상당히 의외인 거죠. 자,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헤지펀드나 미국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도 굉장히 선호하지만 이더리움도 선호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의 10%는요, 폴카닷, 카르다노, 리플 등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오히려 더 잠재력이 높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본인들의 개인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건 크릭의 CEO인 마크 유스코가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이 새로운 강세장을 촉발했는데 2024년 4월에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이 도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매트카프 법칙으로 한번 예측을 해봤더니 55K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부른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비인크립토라는 매체가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전고점, 역사상 최고점을 반드시 돌파할 것이다 라고 미국 투자자들의 78%가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경쟁자를 누구로 봤냐 하면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으로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글로벌 은행 두 곳이 홍콩에서 암호화폐 업무를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래소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은행 계좌 개설이 먼저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은행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정말 말처럼 쉽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규제 이슈가 더 명확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홍콩 당국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시간 문제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은 어제 이제 보여드린 장표들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20일 지수유동 평균이 일시적으로 무너졌죠. 지금 30.1K 밑으로 하회를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완만해지고 있고 RSI는 하락하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만 사실은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인 거는 사실이에요. 단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도 이번 주에 중요하게 봐야 될 5가지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하락 전망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 CVD 차트를 볼 때 29.5K를 딱 터치하고 올라갔죠. 이게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저항 영역이 31.5K 부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기술 분석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세의 다음 단계를 알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32.4K를 반드시 뚫고 나가야지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뚫고 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지 않고 40K까지는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가도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좀 팍 튀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9.5K가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또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9.5K 아래로 하회를 하게 되면은 50일 이동 평균선인 지금 28.6K까지 미끄러질 수 있고 그 이하인 28K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31.2에서 31.3, 그러니까 요 부근에서 주봉의 종가를 한번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더들이 한 주에 어떤 마감들을 할 때 주봉 마감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트렌드를 한번 넘어서야지만이 지금 이 구간을 그래도 확실하게 넘어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2.4K의 강력한 저항을 뚫어내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상승 추세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